네, 리먼의 복수에서 이기 서브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벌써 2월 달이 찾아왔는데 한 주 동안 공부하시면서 또 느꼈던 점들 서로 공유하고 스터디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어, 시프코 호몰로지에 보고 있고요. 그거 음, 시프코 호몰로지를 좀 이제 예시 몇 개 잡아서 뭐 ON이나 뭐 S1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 S2를 잡아서 실제로 좀 계산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뭐 그냥 좀 이제 그냥 시프가 이제 미분 형식이랑 이제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이제 그거는 제가 깊게 보지 예, 못한 것 같은데 어제 또 메인 스터디 듣고 내가 이거를 미분 형식으로 좀 바꿔서 이제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점은 좀 많이 못했는데 일단 계산 좀 해보고 이게 슈퍼 코홈롤로지가 그 S1에서 이제 계산했을 때 이게 드람 코홈롤로지랑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사실 완전히 똑같은데 이게 어디가 와인딩 폼인지 모르겠다라고 어제 채널지기님한테 여쭤봤는데 채널지기님이 그러면은 아벨 자코비 맵을 한번 봐라 해가지고 그 저희 다변수 미적분 심화 거기에 있는 가우시안 무슨 파일에 자코비안 그게 있길래 지금 그 가우시안 적분 파일을 예, 보고 있습니다. 주로 보는 거는 사실 쉬프 라인 번들 그리고 디바이저 예, 그리고 라인 번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그, 네, 그 라플라시안을 유도했던 거에서 복소좌표로 옮기는 것까지 해보고, 네, 그리고 발산 정리 조금 봤는데요. 그때 봤던 건데, 그거 다시 한번 해보고, 제가 뭔가 흐름을 놓쳤던 부분이 사실은 라인번들 때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오늘 조금 생각을 해보니, 라인번들이라는 건 결국에 섹션 섹션을 그러니까 그 키마다 어떤 그 값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그러니까 라인번들의 어떤 원소죠. 그거를 그냥 좌표로 펼치는 거더라고요. 그때 분명히 정호재 선생님이 발표해 주실 때 들었던 걸로는 아, 그렇지 했었는데 그게 뭔가 어딘가 이상하게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는 그 로컬 섹션의 정의랑 그리고 프레임 정의를 조금 보면서 아 결국에는 이 프레임들에서 그 코에피션트들 꺼내는 얘기고 그 프레임들 간에 그 좌표 변환에 해당하는 게 결국엔 트랜지션 펑션이구나라는 거를 오늘에서 조금 네 봤어요. 그거 보니까 아, 이거 잠깐 봤으면 조금 훨씬 낫을 텐데라는 생각과 그래도 이제 좀 그거를 보고 나서야 이제 라인번들의 정의가 왜 좀 저렇게 되는지가 눈에 조금씩 네,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이전에 했던 거랑 사실 전혀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 드럼 코모로지 할 때 저희 뭐 메이어 비토리스로 뭐 결국에는 로컬 섹션들을 통해서 글로벌 섹션 얘기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로컬 섹션 얘기인데 근데 그거 조금 더 그 펼쳐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 관점을 조금 이제야 좀 납득이 된 것 같아서 네. 그 되게 좀 오늘 좀 뿌듯하게 있었고 그래서 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하고 라인번들의 정의를 통해서 일단 그 라인번들에 대해서 그 정원 선생님이 그때 발표해 주셨던 토톨로지컬 번들이었나? 네. 그거랑 이제 탄젠트 번들 그리고 코탄젠트 번들 조금 살펴보고 그걸 어떻게 그 쉬프의 언어로 또
옮길 수 있을지를 네, 좀 소통해가면서 네,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요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저한테는 일단 되게 다항식이라는 대상이 되게 그냥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 다항식 중에서 이 오더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적분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저는 그냥 와인딩 보면 적분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메이크 센스한 부분이어서 실제로 저는 오더 관점으로 되게 보고자 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제가 뭔가 까르띠 디바이저 아니면 뭐 이모터블 슈프 그다음에 홀로피 라이먼드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본 저는 오더 관점으로 좀 보고자 했었고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리마스터 피스 주고 그다음에 메로필 펑션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더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더 생각할 때 왜 리마스터 피스 생각을 해야 되냐 아니면 왜 메로필 펑션 생각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조금 아고라 때 좀 나눴던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던 와중에 이제 지난 이제 어제 바로 메인 스터디에서 이제 디디바 관련해서 채널진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오더를 보는 맥락과 그 디디바를 보는 맥락이 좀 어떻게 맺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그 스터디 막바지에 그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제 그거에 대한 대답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신 건지를 좀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메인 스터디를 코드를 보니까 라플라시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되게 중요하게 라플라시안이 다뤄지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 거의 한 주 동안 라플라시안 저거 뭘까 해서 계속 살펴봤었는데 나와서 일단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도 이제 모르겠어가지고 사실 채널지기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사실 납득은 안 되더라고요. 그 라플라시안으로 표현이 되면 다이버전스 티오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김너무 선생님께서 그 계산해 주신 거,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뭐 헐미시안 매트릭을 도입을 하면 어쨌든 라플라시안으로 뭔가 적힌다는 건 알겠는데,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갑자기 가우스 공률이 라플라시안 로그 디터미넌트 매트릭으로 적힌다가 너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느낌이라, 도대체 왜 저렇게 적히지? 그렇게 적히면 이제 다이버전스 티오렘을 사용해서 계산에 이점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왜 저렇게 적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가지고 이제 좀 라플라시안의 좀 다른 맥락에서 호찌 라플라시안을 호찌스타 연산을 직접 해보면서 뭔가 해보려고 해서 오늘 실제로 R2랑 R3에서 그 D랑 그 코 디퍼런셜 델타 아무튼 뭐 그거 해가지고 계산을 직접 해봤고요. 근데 뭔가 해보니까 또 다이버전스 티오렘 그 맥락이랑은 살짝 결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라플라시안은. 그래서 그 라플라시안이 그 라플라시안이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랑 뭔가 좀 관련이 있어 보이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쪽 세계관은 알겠는데 또 저쪽 세계관이랑 좀 맥락이 다른 얘기인 건가 싶어가지고 그럼 또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어떻게 이거랑 연관 지을 수 있지? 의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맥락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커미션 매트릭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모르겠다는 게 커미션이 그 쉽게 생각해서 뭔가 어떤 지가 있으면 그거에 뭔가 그 매그니튜드를 일단 계산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지바를 갖다 붙여서 꺼내는 게 맞고 그래야 이제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 루트 씌운 것처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처럼 되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커미션이 저렇게 정의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저게 자연스러운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사실 그 어떤 미적분학을 할 때 그 체인룰 되게 자연스럽게 써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저 변환이 되게 자연스러웠잖아요. 그냥 기저 변환 중 하나로 그 저 복소 좌표, 그러니까 결국 x 플러스 iy를 도입해서 그냥 기저 바꾸면 그냥 저게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 근데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허미션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정호재 선생님께서 질문 올려주셨을 때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컨포멀리 플랫하게 딱 뜨고 그러면은 그냥 루트 디터미너트 뒤로 쓸 수 있는 게 되게 뭔가 좋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볼 수 있는 게 새로운 게 있네. 네, 정도의 관점만 저도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그거를 되게 많이 고려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불편했던 거는 그, 어쨌든 거기서 넣는 x랑 y, 그러니까 그 매트릭에 넣는 x랑 y가 그 R2에 위에 있는 걸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그러니까 이제 매트릭이 2x2가 나오겠죠. 그 R2에 있는 걸 넣으니까. 근데 그게 되게 약간 R2에 있는 걸 넣었는데 사실 왜 어떤 제이가 나오잖아요. I의 역할을 하는. 제이를 존중하도록 뭔가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다 찾아봐도. 네, 이거는 어쨌든 이제 R2인데 왜 존중을 해야 되지? 저는 이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1 곱하기 1짜리의 그 매트릭을 이제 복소로 정말 다뤄가지고 하면은 뭐 제이를 존중해야겠지만 아니 애초에 R2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C1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벡터 스페이스 오버 R을 하고 있는 건데 왜 J를 자꾸 존중하라고 하는 거지? 난 존중하기 싫은데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냥 저도 약간 좀 이러면 조금 너무 세속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볼 게 많다. 그렇게 하고 좀 넘긴 감이 저도 있거든요. 할 말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볼 게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걸로 넘기고 사실 저는 그래서 어 그냥 이제 그거를 너무 생각하기보다는 요새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더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런 살펴보는 과정 중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답이 내려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그 컨포멀리 플랫한 표현을 한 그 매트릭을 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뜯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체크 코호몰로지 그 바운더리 맵 정의가 있잖아요. 그 바운더리 맵 정의가 되게 처음에 보면 낯섰는데 저는 저걸 왜 저렇게 정의하는지를 몰랐는데 일단은 사실 계산을 그냥 했는데 근데 최근에서야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때로는 알기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인 번들을 좀 명확히 잘 이해하고 나니까 저렇게밖에 정의를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게 되게 한 지난주에 되게 명확하게 그 체크 코모로지 관련해서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조금 다른 거를 섞어서 보면은 예, 좀 예, 그 이해가 더 우연치 않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바운더리 맵 정의 있잖아요. 저는 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저희가 봤던 것 중에서 이제 일전에 이제 김수일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셨던 그 KDA 그 커버처 투 폼을 데려왔을 때 그거를 이제 그 포텐셜 찾아서 포텐셜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d 파이랑 하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d 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두 개를 이제 빼는 방식으로 ED 세타 나와서 그거 그 총 적분이 결국에는 그 KDA 적분이 ED 세타 적분으로 떨어진다. 이거 관찰했었던 거 저는 그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폼 그 두 개의 그 겹침에서의 차이가 결국에는 적분 값을 만들어내는 그 녀석이구나. 그러면은 걔네들이 코호몰로지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울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직 그게 되게 막 클리어하진 않거든요. 존 선생님께서 이렇게밖에 정의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그게 되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정도였어가지고 저도 라인분들의 좀 이해가 높아지면 방금 말씀하신 그 결을 느낄 수 있을까 네 조금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라인 번들에서 결국 트랜지션 맵이라는 게 두 오픈셋의 교집합에서 그냥 코디네이트 체인지 하는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디네이트라는 거는 어떤 프레임이 있고 프레임 앞에 나와 있는 그 코에피션트를 이제 변환시켜주는 좌표를 바꿨으니까 그 코에피션트도 바꿔주는 어떤 그냥 뭐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정말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뭐 FIJ라고 하면은 이게 뭐 그런 컨디션이 있잖아요. FIJ 곱하기 FJI는 1이어야 되고 뭐 FIJ, FJK, FKI 뭐 하면은 이것도 1이 나와야 되고 사실 그거가 그냥 그거를 약간 덧센 버전으로 바꾼 게 그냥 그거거든요. 그 체크 코몰로지의 바운더리여가지고 예, 그 체크 코몰로지 이 맥락을 좀 더 라인 번들 외에도 체크 코몰로지 맥락을 좀 더 설명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어떤 인덱스가 IJ, JK, KI 뭐 이런 약간 사이클이 도는 거를 어떻게 다 더하거나 곱해서 1이 되거나 이 곱셈으로 하시면 1이 되거나 뭐 덧셈으로 치면 0이 되게 하는 어떤 바운더리 맵을 그냥 정의하고 싶은 건데 예, 그게 되게 저는 예,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약간 예, 그 정도 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그리고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그 아까 정원 선생님께서 그 아벨 자코비 맵 그 가우시안 적분에서 그 파일에서 이제 좀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 좀 보시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그 앞에 것도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 세타 함수 보고 있거든요. 그 세타 함수랑 그 세타 함수로 열방정식 그거 예예예. 저 요거죠. 네, 루트 T 세타 T 저기 보고 있습니다. 아마 루트 17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예, 저기 루트 T 세타 T 저거요. 네네네. 음. 또 아니 제가 방금 그 말씀 듣고 이걸 레퍼런스를 한번 켜봤거든요. 뭐 어떻게 봐야 되지라는 생각부터 막혀서 네. 이게 그러니까 이중주기의 풀이의 함수 같은 건가요? 풀이의 급수 같은? 저도 사실 이제 아, 아직은 약간 잘 이제 섭렵을 하지 못해가지고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약간 리만 복소 맥락이랑 좀 연결지어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냥 뭐 가우스 함수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을 풀이에 변환시켜도 그게 똑같이 가우시안 함수가 나오거든요. 약간 그런 맥락에서 네. 저는 좀 그게
양자역학이나 그런 데서도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 약간 그런 맥락에서 좀 보고 있고, 예. 아직은 저도 사실 리만 복소랑은 연결이 좀 이게 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보기 시작했거든요. 음, 어제 메인 스터디 끝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열심히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얘만 딱 뜨고 얘네들은 그대로 있는 게 네, 그렇네요. 혹시 라인 번들 전혀 모르겠는데 그 아, 프레임부터 뭔가 해가지고 혹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설명. 아, 프레임 저도 뭔가 저 말씀하신 건가요? 어, 정우재 선생님이나 오늘 김나원 선생님께서도 아, 뭔가 네. 깨달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뭔가 부탁드리고 싶긴 한데 사실 저도 GPT랑 얘기하면서 저 뭐지 그 뭐냐 그게 프레임이란 게 나왔는데 네네. 약간 그게 그냥 딱히 라인 번들 보고 있으니까 안 보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뭔가 그걸 보고 깨달음이 있다고 하셔서 아 저게 중요한 거였나 좀 싶어가지고 저도 진짜 그 프레임이 되게 라인번들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프레임이 베이시스랑 이제 똑같은 거라서, 아 그런가요? 오. 네네네. 되게 저걸 선형돼서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지금 막 방금 보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설명할 만한 그 준비는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뭘 봤는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CP1에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CP1에서 그 계산한 대상들을 라인분들의 언어로 좀 해석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라인분들 저희 주셨었던 그 레퍼런스, 이렇게 네, 레퍼런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냥 라인분들 자체를 저도 잘 몰라서 라인분들 정의 갖다 놓고 그 그 베이스 스페이스 M을 일단 CP1으로 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요 라인번들이라고 하는 이 L 자체를 저희는 지금 홀로몰픽 그 탄젠트 번들을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홀로몰픽 탄젠트 번들을 갖다 놨을 때 제 핵심은 그거였어요. 일단은 뭐 이런 애들은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프로젝션 맵하면 그냥 그냥 그 점에서의 그것마다 베이스 스페이스에 그냥 걔네들을 꺼내주는 애들이겠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일단은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에서부터 얘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분명히 정원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오픈 커버 U 알파마다 그 그 벌피 알파가 있어서 그 U 알파의 그 프로젝션의 인버스니까 요 L의 सब셋이겠죠? 거기서의 뭔가를 받아서 얘네들로 하는 게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이래요. 근데 이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의 매핑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흔히 해왔던 유제로라고 하면 뭐 G 땡땡 1, 0, 1 맞죠? 네, 그래서 요 G로 땄을 때 요 코디네이트에서 무한점 빼고 잡은 유제로를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지? 라고 생각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정호재 선생님이 그때 나눠주셨던 그 발표에서도 보니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저희가 어떤 섹션, 로컬 섹션을 기술을 할 때 결국에는 뭐 원래대로면 뭐 플러스 B 이렇게 적혀 있던 거를 얘로 기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에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땄던 거를 복숭아시키면 결국에는 파셜 G로 베이시스로 생각을 하고 뭔가를 기술을 하는데 여기 도대체 어느 과정에서 요 녀석이 등장을 하는지가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분명 베이시스처럼 행동을 하는데 저 베이시스처럼 행동을 하는 대상이 결국에는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이 만들어내는 이펙트인 건가? 그러니까 어떤 앞에 그 코에피션트 개수텀이 붙고 그 베이시스로 쓰는 것들이요. 그럼 저 대상은 어느 과정에서 등장하는 애지?가 일단 1차적으로 궁금했고요. 그러면은 저거를 기술을 저걸 기술을 하려면 일단은 그 로컬 섹션이라는 거의 정의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어, 했습니다. 네, 부지혁 SP랑 GP가 혹시 뭔지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아요? 아, 그냥 벡터장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어차피 홀로몰픽 탄젠트 번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 그 네. S2에서의 어떤 임의의 벡터장 하나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 아, 벡터장은 파셜 U랑 파셜 V의 선형 결합으로 주어지니까 적어도 로컬 하게는요. 네, 그럼 그거를 컴플렉시파이 하면은 저희는 홀로몰픽이 궁금하니까 그 파셜 G 바텀은 얘는 날라가 죽을 거고 파셜 G 텀만 남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분명히 베이시스처럼 행동을 해서 우리는 벡터장을 기술을 할 텐데 요 녀석이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의 결과인지 아니면 이건 이전부터 존재하는 건지가 제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섹션이 궁금했던 거죠. 벡터장이 뭐지? 네. 그래서 이제 섹션의 정의를 봤거든요. 섹션의 정의 자체가 일단은 그 요런 거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S2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노멀 벡터장 생각을 해보시면 노멀 벡터장이 결국에는 이게 S2가 되니까 이건 또 좀 헷갈리네요. 결국에는 벡터장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포인트 M에서의 포인트 P를 받는 것마다 어떤 벡터를 뱉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하면 벡터를 받아주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P가 고정되게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P를 고정하는 것마다 지금 스피어 네.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의 그 노멀 유닛 벡터는 다시 S2의 원소로 그건 갔잖아. 맞죠. 네, 그건 네. 맞죠. 근데 왜 저 탄젠트 스페이스로 적으신 건지. 근데 번들의 그 원소라는 거를 표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 번들로 가는. 근데 그럼 노멀 벡터장 말고 그냥 탄젠트 벡터를 하나 생각을 할까요? 아, 이런 예시가 좀 꼬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벡, 뭔가 네. S2로 보낸다는 관점은 그 각 매니폴드 위에 그 약간 노멀 벡터 필드 아까 생각했으니까 노멀 벡터 필드가 있으면 그 각각의 노멀 벡터는 유닛 벡터니까 S2로 풀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뭔가 도입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쵸, 그쵸. 실제로 네, 그쵸. 섹션은 번들로 쏴주는 게 맞고 그쵸, 그쵸.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노말은 그 유닛 벡터일 필요가 없는데 유닛 노말 벡터를 생각을 하니까 크기가 다 1이어서 원래 노말 번들 이 섹션이라고 하면 그 크기가 1일 필요가 없는데 크기가 전부 1로 맞춰준 유닛 노멀 벡터 필드를 생각을 하니까 S2로 풀백할 수 있다의 그쵸, 그쵸, 관점에서 그쵸. 생각을 하는 게 네, 네. 그 관점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고 싶었던 그 경우는 뭐냐면, 그냥 어떤 이 벡터장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그마라는 매개화를 잡고, 거기서 어떤 그 세타 방향으로의 편미분을 생각을 했을 때, 얘는 벡터장이 되잖아요. P를 고정하지 않으면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 여기다가 P를 고정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뭔가 벡터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dv 시그마 서브 p 해서
얘가 TPM의 원소가 되는 이런 녀석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P 자체를 그, 인풋으로 받는 벡터장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는 벡터장이죠. 그럼 여기서 P를 받아서 얘가 얘로 쏘아지는 거죠. 네. 그럼 얘는 그 TPM의 원소가 되겠죠. 그럼 얘는 그러네요. TPM의 원소가 TM의 원소야. 아, 그것도 저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로컬 섹션을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위에서 생각했던 벡터장을 생각을 하는 거라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벡터장에서 포인트 P를 고정하는 것마다 여기서 얘가 되면 얘는 마치 TPM의 원소가 꺼내지는 듯한 그러면은 여기다가 쓴 걸 기준으로 하면은 라인 번들에서 P를 고정했을 때 그 원소가 등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섹션의 정의부터 놓고 조금 살펴보면은 M에서 베이스 스페이스에서 라인 번들로 가는 어떤 매핑인데 어떤 걸 만족하냐면 이 섹션을 태우고 나서 프로젝션을 다시 시키면 자기 자신이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가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P를 고정을 해서 걔를 태우고 보냈을 때 걔를 다시 프로젝션 시키면 원래 집어넣었던 P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컬 섹션을 벡터장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P에서 이런 애를 데려왔을 때 여기서 P를 써서 보내면 얘는 TPM의 원소인데 얘를 다시 프로젝션을 시켜주면 얘는 다시 P가 되는 그런 녀석인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TPM의 원소인지. 결국에는 네, 섹션을 궁금해했던 이유는 요 앞에서 어떤 벡터장을 기술을 할 때 벡터장의 기술부터 조금 막혀서 저는 조금 정리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 머릿속에도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를 조금 단순하게만 전달해 드리면 어떤 섹션이 주어졌을 때 얘를 P를 고정하고 보면은 그럼 얘는 앞에 어떤 G 밸류 값이 붙고 거기에 이제 파셜 G라고 하는 애의 얘가 만약에 베이시스처럼 행동하는 거죠. 베이시스처럼 행동하는 건데 이 파셜 G도 사실은 번들 레벨에서의 베이시스라고 보긴 어렵고 각 T마다 P를 고정시키면 TPM이 생기잖아요. 그 TPM마다의 베이시스들을 모아놓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애들을 프레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프레임이 정의되었을 때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의 역할은 얘가 지금 라인 번들의 부분 공간 सब셋이니까 여기에서의 원소가 섹션의 한 점을 고정했을 때의 원소 아까 얘는 TPM의 원소였던 거죠. 저희 예시에서. 그럼 TPM의 원소를 하나 받았을 때 걔를 프레임하고 프레임에 어떤 값이 붙은 선형결합 형태로 나눌 수가 있고 그럼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건 이 섹션을 받았을 때 얘를 P하고 이 밸류로 나눠서 좌표 표현으로 기술을 하겠다 정도로 저는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섹션 자체를 원래는 표현을 했을 때 걔를 좌표 표현으로 생각은 하진 않는데 이 프레임으로 기술된 이 섹션의 정보를 진짜 저희가 좌표 가지고 뭔가 했던 것처럼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언제? 로컬 할 때는. 그러면은 위에 적힌 이 세 번째 트랜지션 조건도 요게 트랜지션 조건이거든요.
그럼 얘 지금 인버스 취하고 있으니까 얘는 다시 섹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알파, 섹션, 베타.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하겠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섹션 비교하겠다는 얘기고, 이 섹션을 비교하는데 이 에타 알파가 그 F 알파 베타와 에타 베타로 기술된다는 건 섹션으로 기술될 때 프레임의 언어로 이렇게 적힌 애들이 요 앞에 이 베타가 얘로 바뀐다는 거 얘기하는 거고, 이 말은 얘네 둘 간의 관계 얘기하는 거고, 아까 정호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결국에 진짜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저는 그냥 이거 진짜 좌표 변환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시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봐서 네,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네, 발표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프레임이 그 논베니싱 어떤 거라고 하셨죠? 프레임이? 네, 논 베니싱 로컬 섹션인데요. 네. 이 논 베니싱 조건이 붙으면 어떤 P를 고정하더라도 그 TPM에서 이 P 얘가 벡터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럼 이 벡터가 어느 P를 고정하더라도 0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조건이 자동으로 만족되고, 그리고 스팬 했을 때 그 TPM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 베니싱 조건하고 이 베이시스가 되는 조건하고는 동치입니다. 조건이.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똑같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게 어쨌든 각 점마다 이게 벡터 스페이스 1차원 복소 벡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다발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매니폴드가 있고 그 매니폴드의 각 점마다 이렇게 이쑤시개를 꽂아 놓은 것처럼 마치 1차원 복소 벡터 공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저게 만약에 E라고 하는 저 프레임에 어떤 프레임이 이제 논베니싱이어야 되는데, 논베니싱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벡터를 그러니까 기저를 제시한 때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냥 값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 어떤 우리가 세운 그런 C1에서, 그러니까 그 파이버에서의 값을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건데 0이 되어버리면은 그거는 베이시스 역할을 못하니까 0이 안 되게끔 해가지고, 어차피 얘는 값이니까 상수배 잘 해주면은 0만 아니면은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여서 저게 로컬 섹션이고요. 그리고 저기 트랜지션, 잠깐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이 트랜지션 펑션 F 알파 베타가 저것도 논베니싱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왜 논베니싱인지를 또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행렬은 무조건 가역 행렬이잖아요. 왜냐면 네네, 그쵸. 네네네, 그거를 정확하게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F 알파 베타가 논베니싱이라는 것도 그냥 저게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니까 어, 예, 논베니싱이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저게 이제 그냥 약간 좀 복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점마다 어떤 점마다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맵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약간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니폴드의 그 점에 대해서 약간 홀로몰픽하게 되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논베니싱 얘기가 나오길래 한번 적어도 되게 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예, 드려봤습니다. 약간 실제 계산해보면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인 세타, 코사인 피, 사인 세타. 사인이죠. 방위값,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은 네, 여기가 사인입니다. 세타가 되니까 네.
사인 세타, 사인 피 하고 사인 세타 이렇게 놓고 세타 아까 D를 이제 0부터 파이 그리고 P가 0부터 2파이 이렇게 만약에 매개화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고 0부터 2파이까지인데 끝구간 이렇게만 지금 빼고 매개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편미분을 해서 세타로 해주면 어, 이게 더 편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이 그리고 사인 세타 사인 피 0 이게 되고 얘를 만약에 어, 세타 세타도 0이고 P도 0으로 잡으면 그러면 사인 0은 0 세타 이러면 그냥 0인가요? 0은 말이 안 되죠. 만만한 좌표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1 1 1 그러면 아니지 2이 아니죠. 2파이? 뭐가 만만할까요? 저기 삼각함수가 안 나오는데. 음, 0을 넣으면 사인이 0이죠. 네, 0은 뺐구나. 0은 뺐구나. 0은 넣으면 안 되네요. 그러네. 바본가? 암튼, 안 써도 돼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P를 하나 뭔가,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파이 하고, 파이, 뭐 이런 거 고정하면, 얘가 이제 어떤 값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그때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어떤 벡터가 돼서, 얘가 저 P에서의 벡터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하나 벡터처럼. 그러면은, 요 녀석 자체를 저희가 그, 이 벡터들을 모아놔서 얘네들을 기술을 하는 거잖아요. 벡터들을 모아서 세타가 파이가 되는 지점, B가 2파이가 되는 지점만 빼서 다 모아서 뭉쳐놓은 거니까. 그리고 이 녀석을 기술을 할 때 사실상 저희는 B, Y, 0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벡터장을 이미 기술하던 것 자체가 로컬 섹션들을 기술했던 거였고 그리고 그 로컬 섹션들을 기술을 할 때 이미 저희가 어떤 베이시스 앞에다가 코이피션트들이 있는 형태로 벡터 형식으로 적었으니까 이 역할을 하는 얘네들이 각각이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를 고정하고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베이시스인 거고 근데 P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 P마다 고정되는 애들마다 논 베니싱 하는 그런 애들을 다 모아놓은 게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논 베니싱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P를 하나 고정을 했을 때 각각이 그 벡터들의 방향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성립을 하고 그리고 뭐죠? 네. 스페인 하면은 TPM이 형성되는 애들이 그냥 프레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기존에 구면적 표계에서 봤던 세타 피로 기술을 했던 거나 아니면은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에서 얘네들로 벡터장을 기술했던 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홀로몰픽이 궁금하니까 얘네들을 그 컴플렉시파이 해가지고 그냥 파셜 지로만 기술하는 이 얘네들이 다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이 하는 행동은 이런 게 되는 거겠죠. 여기다가 어떤 P를 고정한 시그마 뭐 이런 애를 집어넣는다고 쳤을 때 얘네들은 정확하게 복제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겠고, 근데 이건 지금 벡터 번들이라서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하겠죠. 그냥 하나만 그냥 편의상 꺼내 쓸게요. 예를 들어서 요런 꼴이 된다. 그리고 얘네들도 어떤 값이 되겠죠. 세타랑 피가 고정이 되면. 그럼 그냥 제 마음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4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는 그 이 점 P에서 여기 P 고정된 애에서 P에서 마이너스 8 값을 갖는 어떤 좌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얘가 어, 이거 죄송합니다. 예시를 생각을 못해서. 근데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움직이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 자체가. 네. 그래서 예시는 네, 단순하게 조금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해오던 거다. 근데 이미 다 해오던 거를 그 좌표 형식으로 꺼내 쓰고, 그리고 트랜지션 맵 자체도 아까 정우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프레임 간의 그 겹침에서 그 서로 다른 프레임이 어떻게 변환되는지. 근데 얘네들은 결국에는 프레임을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 논 베니싱이 당연히 돼야 그 두 프레임 둘 다 논 베니싱 해야 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전에 이미 했던 건데 그냥 그거 언어만 조금 정제시켜서 네, 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오늘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은 두 개의 로컬 프레임 간의 트랜지션 맵을 관찰하는 거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쵸, 그쵸. 저희가 뭔가 그 북극좌표, 남극좌표를 북극좌표를 이렇게 놓고 남극좌표를 이렇게 놨을 때는 얘네들은 이제 2차원이니까 이런 애들을 보려면은 S는 U, S, U, U 플러스 S, V, V 이런 식으로 기술됐던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저희가 라인 번들 레벨에서 볼 때는 그냥 이게 W, W 형태가 되고, 그리고 G 이퀄 W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W 제곱분의 1 W 그냥 이건 거죠. 그냥 프레임의 변환 그 자체.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 녀석이 지금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녀석이 되는 거겠죠. 근데 W 이퀄 제로하고 G 이퀄 제로에서는 어차피 저희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범위를 벗어난 데서는 논 베니싱이란 것도 보장이 되고. 저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게 저기가, 라운드지 말고 DG랑 DW의 이제 변환 관계를 살펴보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트랜지션 펑션이 이제 오메가 제곱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어, 제곱이 되겠죠. 언제인가요? 네, 네? 언제 말씀이셨죠? DG랑 D 오메가 말씀이신 거.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 벡터 필드 말고 미분 형식을 계산할 때는 이제 뭐
DG는 이제 네, DG가 마이너스 제가 오메가 이걸 지금 제곱분의 잘못 쓴 거죠. 네, 저기 부분을 잘못 쓴 것 같네요. 네, 이거죠. 그러면은 저기가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Z 제곱분의 1이 되잖아요. 네네네네. 네네네. 아, 네네네. 근데 그죠. DG 같은 경우에는 바꿔서 생각하면은 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어쨌든 저기 이게 교집합에서 논하고 있는 거니까 Z랑 이제 뭐 Z랑 저 오메가 둘 다 0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C 값만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두 개 다 그 논베니싱 홀로몰픽이 돼요. 그러니까 W가 0인 점은 빼야 돼가지고 애초에 저건 메로몰픽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라인 번들을 좀 왜 생각해야 되냐라는 저걸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저 트랜지션 룰이 굳이 오메가 제곱이나 오메가 제곱분의 1 저런 꼴 이외에도 어떤 다른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생각하자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라인 번들이 약간 그걸 고려하는 이유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지션 룰이 뭐 오메가 세제곱인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오메가인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예, 오메가면은 그게 타우톨로지컬 번들이 되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줄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네, 저게 O2고 네, 저게 O 마이너스 2인데 예, 예. 오메가 분의 1이어야 타우톨로지컬 번들이겠네요. 근데 어쨌든 아니면은 정말 사실 저러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눈베니싱한 임의의 홀로몰픽 그러니까 W에 대한 아니 오메가에 대한 임의의 홀로몰픽 펑션을 트랜지션 룰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게 조금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떤 프레임 두 개가 E1하고 네네네. E2가 있을 때 네, 요 F12가 꼭 야코비안일 필요는 없다는 네네네. 말씀이신 야코비안이나 거잖아요. 그 야코비안의 그 트랜스포스의 그 역행렬일 필요는 음. 없다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정말로 그냥 그래서 라인 번들에서 준 정의를 생각하면은 그냥 적어도 근데 이게 베이시스 체인지여야 되긴 하니까 예, 그 노웨얼 베니싱 조건만 준 거인 거죠. 그래서 되게 어떤 우리가 벡터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대상 혹은 미분 형식이랑 뭐 벡터장 외에도 약간 더 많은 대상 변환 규칙이 트랜지션 룰이 굉장히 다양한 뭔가 대상을 고려하자는 예, 것이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뭔가 라인번들을 저희가 좀 보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 딱 좀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요. 결국에는 요거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봤던 게 네네.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기존에 벡터장을 썼던 형식대로 그러니까 네네. 프레임의 결합으로 기술된 녀석들을 섹션을 다 알았었는데 그거를 그 각 프레임 앞에 붙은 코이피션트들을 앞으로 꺼냄으로써 걔를 C밸류로 전환시켜서 좌표로 네. 표현하면 걔네들 간의 트랜지션이 굳이 꼭 그 야코비안 형태의 그런 네네네. 체인롤에 의해서 유도되는 애들이 아니더라도 그 트랜지션 펑션이 nowhere vanishing 조건만 만족한다면 네네네. 그 프레임의 전위 규칙을 잘 줄 수 있고 네 네네네. 그걸 좌표로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쉬프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되게 잘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저걸 잘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루는 어떤 오브젝트라는 게 미분 형식이랑 벡터 필드 외에도 되게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야코비안에 보통 의존하는 트랜지션 룰이 의존하는 게 벡터 필드나 미분 형식인 건데
그거 외에도 다양한 애들이 그런 이제 탄생한단 말이죠. 뭐 O1이나 O-1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겠죠. 걔네는 미분 형식이랑 벡터 필드로는 더 이상 나타낼 수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로컬 글로벌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약간 제가 시프를 약간 라인 번들 보고 잘 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벡터 필드에 대한 로컬 글로벌 이론을 따로 만들고 미분 형식에 대한 로컬 글로벌 이론을 또 따로 만들고 또 오원 번들에 대한 그 로컬 글로벌 이론을 또 따로 만들면은 그러면은 되게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쉬프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모든 대상 오브젝트들에 대한 어떤 로컬 글로벌 시오리라고 저는 약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미분 형식에 대한 로컬 글로벌을 알기 위해서 드람코 호몰로지라는 언어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면은 뭐 벡터 필드도 비슷하긴 할 텐데 벡터 필드에 대한 로컬 글로벌은 저희가 또 생각해보면 다룬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벡터 필드에 대한 뭔가 코호몰로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모두 통용하는 언어로서 뭔가 쉬프라는 거를 좀 로컬 글로벌로 한다. 저는 쉬프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함수의 로컬 글로벌이 쉬프가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쉬프는 미분 형식도 다루고 벡터 필드도 다루고 O1도 다루고 O2도 다루고 O3, O4, ON 뭐 다 다루는 굉장히 범용적인 어떤 것이죠. 약간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쉬프를 고려해야 되는 맥락을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그러면 그 O2, O-2 번들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저 네. 2랑 -2 이런 거는 라인 번들의 정의에 따로 있는 건가요?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 그 제가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저 O2라는 정의는 저거는 라인 번들인 건가요? 아니면 쉬프인 건가요? 아, 저 O2는 O2라, 이제 네. 라인 번들인 거죠. 네네. 어,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음, O2에서 나오는 그 섹션에 대한 로컬 글로벌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2라는 애들은 그 트랜지션 펑션의 네네네. 디그리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저게 또 옛날에 그 채널지기님이 부준혁 선생님께 준 노트가 있는데 천 클래스의 어떤 적분값으로 저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실제로 2랑 n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냥 저기 그냥 위에 차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O2라는 거는 이제 라인 번들인 건데 근데 그 라인 번들에 저희가 여전히 라인 번들이 주어지면은 로컬 섹션, 글로벌 섹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모든 그런 라인 번들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ON에 대한 어떤 모든 번들에 대한 섹션들 그 섹션들에 대해서 로컬 글로벌 프로그램을 뭔가 다루는 게 쉽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거 말고도 제가 뭔가 좀 재밌는 생각 하나 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디바 할 때 있잖아요. 디디바에서 뭔가 H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D에다가 G바 H DG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얘가 앞에 애가 되면서 H G바 G DG 웨지 여기 디지바 디지 웨지 디지바 이렇게 되죠. 맞죠? 네. 그 네네네. 다음에 네 바랑 얘를 순서를 바꾸면 바가 돼서
얘가 HG, DG가 되고, 얘가 HG, G바, DG바, 왜지? DG가 돼서 얘네 둘이 일단 마이너스 차이가 나거든요. 얘네들 순서 바꾸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HG, G바, DG, 왜지? DG바. 그러면 요거 그 어제 얘기 나왔던 거에서 뭔가 여기서 여기다가 발을 붙이고 여기 뭔가 H 붙여서 이거 미분할 생각을 얘를 요런 디디바를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호 선생님께서 요거 그 발산 정리 뭐 그런 걸로 어떻게 스토커스 정리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여쭤보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거 네. 한번. 저는 네, 조금 저거를 변형해서 본 건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네, 저기에서 저기 오른쪽 거 있잖아요. 그 네네, 디바 그 라운드 바 저거 있잖아요. 네네. 저 기호를 그냥 익스테리어 더리버티브 D로 바꿔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저도 그거 오늘 좀 봐가지고, 네. 그거 그러면 말씀드리려고 FTC를 했거든요. 쓸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D로 바꿔도 계산이 네네네네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네네. 이거 두 번 취한 거는 얘는 빵 되고, 요 부분만 딱 남아서. 네. 근데 저게 적분값이 0이 아니잖아요. 저거 일반적으로.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그 이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H가 폴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가 디스크 옛날에 지용현 선생님 발표하신 것처럼 디스크를 뚫어가지고 거기서 그 표면을 라인 인테그랄 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 그림 그려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 S2가 있고 거기에 폴이 있으면 네네. 그 디스크를 뚫어가지고 그 디스크 위에서의 선적분을 저희가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은 뭔가 저는 제로랑 폴에 대한 그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뭔가 리만 로우 정리랑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전 들었었는데 제가 채널지기님께 여쭤봤던 거는 그 저게 H가 G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G랑 G바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쵸. 스무스 펑션이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되게 저는 보기가 난감했거든요. 음, 라운드 H, G, D바를 저 위에서 선적분을 하면은 D바를 없애면은 저 한 바퀴 돌리는 거를 뭔가 와인딩 폼이랑 어쨌든 어떻게든 엮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D바가 되게 저한테는 복병이었거든요. 또 뭔가 그걸 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가 있냐라고 좀 제가 어제 여쭤봤던 건데 제가 좀 그때 좀 저거를 언급을 안 했어가지고 약간 전달을 잘못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렇게 하면 저희 네, 있었던 거 생각을 해보면 로그에 뭔가 람다 지지바라고 예를 들어서 기술을 네네네네. 해보면 그러면 얘가 CP1에서 D 결국에는 람다 분의 람다 G 이런 꼴 되는 거 아닌 건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뭔가 얘를 스토크스 정리처럼 매길 수 있으면 얘는 결국에는 요런 와인딩 폼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쟤를 D로 바꿀 수 있으면. 어, 저 첫 번째 등호 잠깐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못 따라가가지고. 여기요? 네. 여기 그냥 이거 로그 람다를 네, 지방향 편분하면. 이해했어요. 네네. 네네네. 네네. 저렇게 나오죠, 네. 네, 그럼 여기서 스토크스 정리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거든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거랑. 그래서 저기서 만약에 저게, 저도 지바가 없으면은
저쪽에 선적분이 되는데 지바가 없으면 그냥 아, 저게 그러네요. 지바가 알, 있구나. 네. 알규먼트 프린시플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디글이랑 폴, 아니 그 제로랑 폴 정도 나오는데 지바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제가 그게 그러네요. 한동안 저거를 엄청 씨름하면서 저 라운드 저 람다에다가 별의별 함수를 제가 다 넣어봤는데 아 잘 모르겠어요. 저거 조금 뭔가 그게 조금 저는 이건 좀 뇌피셜인데 그게 뭔가 옛날에 채널지기님이 리만로우 정리해서 뭔가 고정 텀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 지바에 대한 텀이 아닐까 생각은 뭔가 그렇게 마음에 염두에 두고 뭔가 저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만약에 네네네. 얘를 실제로 저희가 원래 봤던 게 여기가 지지바 플러스 1이잖아요. 그쵸? U제곱 플러스 V제곱 플러스 1이니까 나머지 그 마이너스 붙은 거, 뭐 상수 곱하는 거 빼고. 네네네네. 네, 그쵸? 그러면 얘니까 요거를 음, 해보면 지지바 플러스 1분의 지방향 편미분이니까 지바 dg가 되는 거죠. 네네네. 얘가. 그러면은 CP1을 그러면은 좌표 표현을 알아야 되나? 두 개로 쪼개서 북극에서 보는 거랑 남극에서 보는 거랑 이렇게 해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 그때 그 S2 쪽에서 했던 것처럼 남반구 음, 북반구 반으로 쪼개서 오, 여기 좋은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스토커스 정리를 취할 수 있잖아요. 음, 네, 이런 그러네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요게 이게 예를 들어서 지지바는 1 같은 게 통해서 지바를 지분의 1로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러게요. 네. 그러, 근데 네. 북반구 남반구로 자르면 네. 그 CP1이니까 지지반은 1 디스크 적분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거 바꿔도 아마 어,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어, 바꿔볼까요? 제가 잠깐만요. 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CP1을 그 북반구랑 남반구로 쪼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딱 음, 그 케미스트리용? 지난번에 그 네, 부준혁 선생님 보여주셨던 그 계산이랑 똑같은 거죠. 쪼갠다는 게.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그러고, 그러면은 저게 적도에서만 논하고 있는 거니까 지지바가 1이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쵸. 딱 그 반으로 쪼갠 그 딱 유니스피어 유니서클? 딱 그 음, 바운더리로 딱 그 음. 쪼개지니까 그 그러니까, 바운더리 네네네. 적분으로 아, 근데, 근데 만약에 그게 된다고 치면 이 앞에 것만 한번 내려보면 2분의 1 지분의 dg가 되거든요. 오, 그럼 위에서 여기서 상수는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수들 제대로 좀 데려와서 해보면 그리고 여기서도 나올 거고요. 얘도 오메가로 바꿔줘야 되나? 네. 그런 것만 고려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요. 오,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뭔가 2파이 i니까 될 것 같네요. 잠깐만요. 저게 dg랑 dg바가 곱해지면은 앞에 상수가 마이너스 2i가 있을 거거든요. 2i인지 마이너스 2i인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4파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거 적분하면 아마 정수값 나올 거라 저게 청클래스 적분이라 아마 그 상수 정도 빼고는 그냥 정수값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음, 여기 형태가 그냥 로그 람다군요. 그냥 요것만이 이게 제대로네. 그쵸? 음, 그러면은 CP1에서 요거 가졌을 때 디디바 순서 바꿀 거니까
이렇게 치고 마이너스 없애고 그리고 여기서 i 바깥으로 빼준 다음에 cp1에서 얘를 d로 바꿔주고 요게 로그 람다였고 람다가 2분의 지지바 플러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i cp1에서 d 어, 아까랑 그렇네요. 아까랑 똑같은 형태 그대로 나오네요. 그 마이너스는 여기서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이걸 로그 람다에서 요거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네, 요 부분이요. 역수치한 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 2도 튀어나와야겠네요. 그쵸? 제곱이니까 여기 2 그러면 4파이가 나오는 것 같네요. 마이너스 2 그쵸? 여기에서 얘를 두 개로 쪼개고 제 거는 생략 플러스 뭉탱이 또 마이너스 2i 그래서 부정수의 말씀대로 얘를 2분의 1 g분의 dg 뭐 요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오호. 네. 그러면은 2파이이니까 두 개 합치면은 4파이가 나오네요. 4파이가 나오네요. 얘가 2분의 1 붙으면 파이 i가 나오는 건가요? 마이너스 그냥 아, 파이 i가 파이가 나오고 옆에 거랑 그쵸? 똑같으니까 2파이 하는 거죠. 그쵸. 오, 그럼 4파이 나오네요. 오, 신기하다. 어. 그러면은 뭔가 발산 정리를 쓴다기보단 저렇게 봐가지고도 4파이를, 그러니까 복소로만 다뤄가지고도 4파이를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신기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값을 네, 뽑아내긴 했네요. 저 혹시 네. 어제 채널지기님이 뭔가 매트릭을 줘도 그 보상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람다에 다른 것도 넣어보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 어떤 맥락에서 혹시 보상 텀 얘기가 나온 거죠? 저 더 아, 하는 게 그때 보상 텀인 거. 그 어제 메인 스터디 할 때 그 어, 음, 글로벌한 투폼을 만드는 방법이 뭔가 디디바를 붙이면은 로컬에 보이는 대상도 글로벌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근데 글로벌한 대상이니까 뭔가 적분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근데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뭔가 제널지기님께서 지적하신 게 우리는 매트릭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럼 매트릭이 음, 달라져도 뭔가 달라지면 저 적분값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람다를 다른 걸 음, 넣어보고 싶다 이런 제가 약간 요구를 드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그게 특별한 뭐죠? 컨버멀리 플랫한 매트릭이니까 람다 이제 아무거나 넣으면 조금 안 되긴 하겠다마는 그래도 조금 여러 관찰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감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넣을 수 있지? 혹시 질문인데, 이게 북극과 남극을 나눠서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경로적분이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극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경로는 시계 반대 방향이었으면, 위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는 시계 방향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남극점 기준으로 와인딩 폼 했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파이가 나오는데 북극점 기준으로 그 똑같은 그 선적분을 북극점 기준으로 와인딩 폼을 돌리면 뭔가 마이너스 2파이가 나온다. 약간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패곡선을 접근한 건데, 그러면 이게 좀 사인이 달라야 하지 않나, 이런 좀 궁금증이 있어서요. 그,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안 했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이걸 실제로 W로 바꿔서 계산하면은, 이 마이너스 이펙트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시는 그 아, 결이 해결이 네, 되나요? 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짐작입니다. 이건 적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사인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같이 네, 그럴 된다. 것만 네, 같습니다. 네네. 네. 일단 계산 값은 4파이가 나와줘야 되니까요, 원래. 네네네. 네네. 그래서 세팅은 좀 구체적으로 더, 네, 보완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앞에, 이, 요게 D로 바뀌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보이는 거랑,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할지는, 차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잡을지는, 네. 저 사실 아까 질문이 또 두 개 있지만 초반 거랑 나중 게 좀 있는데 뭐냐면 그 P를 고정시켜가지고 하나는 알파에 대한 거, 하나는 베타에 대해서 해서 트랜지션 하나 있었잖아요. F 알파 베타. 네, 네. 근데 저는 그러면서 예시를 갑자기 그 S2에서 남극점을 기준으로 한 그 오픈셋과 북극점으로 기준으로 한 오픈셋의 그 트랜지션 한 관계를 드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똑같은 P를 고정했잖아요. 알파 베타 그 트랜지션 그 하려고 할 때요. 네, 네. 근데 똑같은 뭐 거기서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를 사용한 거잖아요. 똑같은 그 점을 기준으로 네네네네네. 거기서 네, 오픈셋 해가지고 알파 베타 사이의 그 관계를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를 똑같은 탄젠트 스페이스죠. 고정된 똑같은 그 점을 고정시켰으니까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를 적용한 건데 근데 예시로는 마치 여기서의 포인트를 다르게 잡은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랑 여기서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트랜지셔널 관계를 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겹치는 오버랩에서는 그 트랜지션이 허용이 되는 형태로 기술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P를 고정하면 트랜지션 펑션이 아니라 트랜지션 밸류겠죠. 근데 그 P를 고정하지 않고 오버랩에서는 다 되도록 하니까 트랜지션 펑션이 되는 거죠. 그럼 음, P를 고정하는 것마다 베이시스 간의 트랜지션인 거죠. 네, 그러니까 P를 그게 고정했어요. 프레임 간의 트랜지션이 되면 그걸 트랜지션 펑션이라고 부르는, 네. 제가 상상하는 거는 그 U란 오픈셋이 있고 그 안에 네.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P들의 점들이 있는데 네. P를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생성이 되는 그 오픈셋 간의 교집합을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었는데, 똑같은 P를 고정시켜가지고 봤다는 게, 어, 좀, 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U라는 오픈셋이 있고, U라는 네. 오픈셋에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점을, 요거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U알파라는 게 있고 U베타라는 게 있을 때, 아, 네. U알파와 U베타의 그 트랜지션에서 어떤 아, 논 베니싱 펑션 F 알파 베타가 존재하여 U 네. 알파 U 베타의 그 포인트 X마다 이 트랜지션 밸류가 존재하여 그게 X마다 다 네네. 반복되니까 그게 펑션이 된다. 네. 네. 저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좀 됐습니다. 네. 네. 혹시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있다. P를 네. 고정시켰을 때 그 P, Z 또 다른 P, 그거 혹시 적으신 게 어디 있나요? 네네. 거기죠. 위에. 네. 그 P를 고정시켰을 때 네네네. 네네. 거기 밑에. 그리고 그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가면, 네, 그 알파와 베타인데,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 위에서 그거를 보니까, 네, 그 알파, 베타와 이렇게 오의 볼까요? 오버랩에서 P를 고정시켜가지고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를 했네요. 네. 네네.
혹시, 네, 질문 없으시면 공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유는, 예, 그냥 저는 감상하고 싶은데, 방금, 예, 같이 계산해 본 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FTC 있어가지고, 되게, 너무, 너무 재밌네요. 네. 저게 항상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지지바를 1 저거를 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음, 한 가지 좀, 어,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는 지지바는 3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레이디어스를 좀 다르게 하면 안 되나요? 지지바 3 주면 북반구에서는 3이었던 게 오메가 분의 1로 바뀌면서 저쪽 계산할 때 3분의 1로 바뀌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 보정 때문에 아마 계산값은 똑같을 겁니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음, 그러니까 저게 되게 약간 부준영 선생님 지난번 발표랑 되게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재밌네요. 혹시 그리고 네. 정호재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 얘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GPT랑 열심히 싸웠던 흔적을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거 익스포넨셜 시퀀스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건데, 요 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채널 비기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정확히 메이어 비토리스에서 각각의 차트를 보고, 거기에 인터섹션을 봐서 글루잉한, 커넥팅 홈모피즘을 이용해 글루잉하는 그걸로 똑같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전에 질문했던 거요? 지금 보정 텀에 대한 이야기, 이 맵에 대해서, 이 시퀀스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야기는 하셨는데, 네. 뭔가 요 맥락에서 그게 등장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네네. 정확히는 모르는데 나이브한 선에서 뭔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네네네. 맵을 어떻게 약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메이어 네. 비트리스 시퀀스면 여기서 UV로 쪼개져 있고, U 인터섹션 V가 있다고 하면, 이게 숏 이그젝트 시퀀스니까 서젝티브여서 POU 땡겨가지고 여기로 한 다음에 D 붙여가지고 글루잉 했던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 시퀀스가 서젝티비티를 보장하는 게 로컬한 스톡 레벨에서 네네네네. 로그가 서젝티비티를 보장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결국 메이어 비트리스 시퀀스랑 정확하게 대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로그로 끌고 와서 뭔가 D 같은 걸 붙여서 글루잉 하는 맵으로서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D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거기에서 이게 왜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봤던 게 요런 어, 꼴이어서 KDA를 이런 식으로 쓸 네네네네.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라플라시 아니고 이게 지금 DC가 그건가요? 네, 아마 디바, 디바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디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거 네. if이에 로그 붙인 거에다가 라플라시안을 한 음, 건데 네네네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숏 이그젝트 시퀀스에서 만약에 여기 지금 인터섹션 부분을 보고 있는 거니까 네네네. 인터섹션에서 차이가 0이어야 글로벌하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메어 비토리스에서 봤던 게. 네네네. 근데 인터섹션에서 차이가 생기니까 세타의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상수 차이만큼의 그게 네네네네. 생기니까 D로 이거를 죽여가지고 D를 붙이면 이게 로컬하게 같으니까 원폼 레벨에선 글로벌하게 확장할 수 있다가 네네네네네. 내용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도 끌고 온 차이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차이가 0이 아니라서 네. 요 피에 대해서 피 i랑 피 j의 인터섹션의 차이가 딱 로그만큼, 네네네. 이 트랜지션 맵의 이 크기? 그걸로 뜨나 봐요. 네. 저 계산은 안 네네. 해봐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게 트랜지션 맵의 크기로 떠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게
라플라시안을 붙이면 0이다. 즉 이게 하모닉 음, 폼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네네네. 이게 하모닉 폼이니까 이게 그냥 함수일 때는 이게 트랜지션 맵에 로그 붙인 형태로 0이 안 되어서 인터섹션에서 죽지 않는데 네. 라플라시안을 붙이면 이게 0이 돼서 차이 텀이 죽으니까 그러면 음, 라플라시안 붙인 거는 이게 그 같잖아요. 인터섹션에서.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아 라플라시안을 붙이면 얘네끼리 이제 그 인터섹션에서 같기 때문에 글루잉을 할 수 있다. 네. 약간 이런 맥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보정 텀이지 않나 싶고, 그래서 요 보정 텀을 라플라시안으로 죽여서 글루잉을 할 수 있다의 얘기가 익스포넨셜 시퀀스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정말로 차이를 D로 죽여서 0 만들어서 블루잉 했던 것이 익스포넨셜 시퀀스에서는 정확히 라플라시안이 그 역할을 해서 그 차이가 하모닉 폼인 놈의 그 라플라시안을 붙여서 그 하모닉 폼인 부분을 죽임으로써 뭔가 글루잉을 하는 그러한 뭔가 음. 요 하모닉 폼이 이 그 보정 터민 그 얘기 하신 거 아닐까라고 저는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부정 선생님 말씀 어떻게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전에 그거 질문 토대로 지난번 발표하신 건데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그 사인 세타 디세타 디 웨지 디파이가 왜 글로벌 하냐라는 질문 때문에 뭐 지난번 그 그림 설명하시고 그 메이어 비트리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챗GPT랑 한 문서가 지난번에 하신 그 똑같은 질문 있잖아요. 사인 세타 디세타 디파이는 곧 뭐 다르게 말하면 뭐 KDA인 거죠. KDA가 어째서 글로벌하게 정의되는가에 대한 약간 복소 버전에 대한 해답이 이거 같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네. 그렇게 받아들였고. 근데 어제는 약간 채널지기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맥락은 뭐였냐면은, 어, 조금 그러니까 매트릭 자체가 아예 바뀌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점에서 뭔가 그런 걸 설명해 주셨어가지고. 음, 근데 같은 오픈셋에서 매트릭 자체를 바꾸게 해주는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매트릭을 바꾸는. 네네. 그냥 아예 그 이너 프로덕트를 아예 그냥 다른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 1 사인 제곱 세타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뭐 이런 거를 줬을 때 그럼 뭔가 이 접근값이 매트릭에 대한 의존이 있지 않냐 했을 때 뭔가 없다고 하신 그 맥락이었어가지고 음, 이게 그 얘기가 아닐련가? 그러니까 저기는 그 뭐죠? 파이 i라는 게 네, UI에서 정의된 거일 거잖아요. 뭐 오픈 커버. 네, 근데 어제 채널지기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서 제 말을 좀 걸러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하신 거는 U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은 근데 제가 좀 더 제가 그 설명드릴게요. 레코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희가 보통 네네네. 그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에서 UV로 네네네. 그 매트릭을 쓰잖아요. 네네네.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 1 플러스 U제곱 더하기 V제곱분의 약간 마이너스 네네네네. 4인가? 그냥 상가 아무튼 뭐 그런 상수 텀이 붙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상수항 같은 근데 저희가 그냥 천 클래스 계산할 때는 1로 두고 그 분자 1로 두고 그 1 플러스 음, 지지바에 그 지수 승만 붙여서 뭔가 계산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뭔가 약간 매트릭을 선택하는 입장에서 그 분자에 들어가는 약간 상수 텀의 유니크니스가 없는데 왜 적분값은 항상 같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그 답변을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왜 분자의 상수 텀의 그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무한가지인데 상수 아무거나 갖고 오면 되니까 4여도 되고 8이어도 되고 10이어도 되고 뭐 13이어도 되고 그 위에 분자 상수는 아무거나 바꿔도 매트릭은 다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쵸. 근데 그러한 매트릭 가운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정의했을 때 적분값이 같은 거를 보장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장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로그를 씌워서 로그 씌우면 그 분자항 빼기 그 로그 1 플러스 지지바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래서 그 앞에 보정 텀인 로그 상수가 있을 건데 걔는 라플라시언으로 죽은 놈들일 것이니까 그러니까 걔들 하모닉 폼이니까 결국 이 라플라시안을 붙임으로써 그 보정 텀들 다 죽일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는 청 클래스 그거의 적분값만 그 지수승 바꾸는 것만 적분값을 보면 된다 라는 식으로 뭔가 저는 그 질문을 받아들였었어가지고 네네네. 저희, 네. 예, 둘이 저희 둘 다 질문을 받아들인 그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들었는데, 예. 근데 약간 이 GPT의 내용은 조금 그거랑은 약간, 일단 제가 좀, 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매트릭을 써냈을 때 저 지수의 저 함수가 복수 함수죠. 복수 밸류드 함수.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실수인가요? 그럴 거예요. 네, 헐미션이라서 실수해야 되나? 어쨌든 아마 저 함수, 네. 스무스인데 컴플렉스 밸류드여도 상관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랬을 때, 그 KDA의 적분값이 같은 센스는 그 차이가 그 할모닉의 로그 씌운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HIJ의 로그의 제곱 자체가 할모닉이라는 거죠. 저 근데 할모닉이, 요렇게 뜬다. 근데 아마 네. 저 HIJ가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라인 번들의 트랜지션인 아, 걸로 뭔가 얘기하면서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음,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맞아요. 그 라인 번들 트랜지션 맵이 그 분모 아. 분자 상쇄돼가지고 뭔가 이게 글로벌하다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좀 뭔가 신기하네요. 뭐랄까요. 그 트랜지션 해주는 그 홀로몰픽 그 조건인 거잖아요. non vanishing. 근데 저게 바로 그 저만큼을 무시된다는 거잖아요. 그 KDA 할 때. 음, 그, 저 근데 혹시 그 KDA 할 때 그거를 그 라플라시안으로 적어낼 때 그 K라는 게 사실 그 커버처 그러니까 그 쉐입 오퍼레이터의 그 디터미넌트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하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쉐입 오퍼레이터 자체를 먼저 1분의 2로 그거 한 다음에 왜냐면 저 자체 선언이 일반적인 선언이잖아요. KDA가 그 DD바에 그렇게 적힌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선언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어떤 구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쉐입 오퍼레이터가 1분의 2, 원 타입분의 2 타입, 그러니까 1의 인버스죠. 1의 인버스 곱하기 그 2의 그 행렬로 적히고 그것의 디터미넌트니까 디터미넌트 1 타입분의 디터미넌트 2 타입. 이렇게 해서 어쨌든 쉐입 오퍼레이터의 디터미넌트를 적어내면서 그걸 통해서 저는 왜, 그 디디바의 음, 로그의 루트 디터미넌트인가요? 그 나누기 또 디터미넌트인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저 유도되는지 혹시 예전에 저희 해봤었나요? 왜 그렇게, 그 쉐입 일단 오퍼레이터 통해서, 쉐입 오퍼레이터는 아니고 그 네, 매트릭이 허미션 매트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KDA가 왜 저 가우시안 네. 저 라플라시안으로 적히는지까지 했었습니다. 네. 한번 전에 거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저도 일단 쉐입 오퍼레이터에서 시작하는 게 전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K가 쉐입 오퍼레이터의 디터미넌트로 일단 적어낸 다음에 저렇게 온갖 저렇게 일단 저는 저 아, DD가 네. 네, 그 계산은 저거 뭐죠? 복소조표로 놓으신 다음에 그 컨포멀리 플랫 조건 쓰면은 그 익스포넨셜 꼴로 그 기술할 수 있거든요. 음, 그 각 대각성분 EG가 같은 값이어서 걔네 포지티브 데피닛 조건 때문에 저렇게 적을 수 있어요. 네, 부지혁 선생님이 적어주신 대로. 그럼 저기서 쟤를 그 G11, G22로 놓고 그
저거 뭐죠? 크리스토퍼 심볼하고 그 리만 공률 텐서로 유도하는 꼴로 유도하면은 아, 유도가 바로 보여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저도 그 노트 그래서 보긴 했어요. 어제 그 메인 스터디 하면서. 그 R1212 나누기 그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일단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R1212를 계산을 통해서 한다는 걸. 그래서 제가 쉐입 오퍼레이터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R1212 없이 혹시, 그거 알아낼 수는 없나, 이런 게 좀 문득 질문이었어요. 그래야 제가 복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디디바 로그 루트 디터미넌트 G로 그 유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게 쓰인 거죠. R1212 나누기. 네. 근데 약간 거기서 저는 찝찝했어요. 어, 그게 일단 계산은 그거 가지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냥 그 크리스토퍼 심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아니면 그냥 특수한 버전이야 S2에서의 그냥 그 쉐입 오퍼레이터의 디터미넌트랑 그러니까 K죠. 토탈 커버처. 그리고 그냥 토러스의 어, 그 토탈 커버처에서 그냥 만족을 해야 되나. 근데 만족을 하기에는 저 자체가 일반적인 그 메트릭이잖아요. 그냥 프사이 저 B라고 읽나요? BI 그냥 적고 있고 하니까요. 뭐 하면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근데 그게, 네, 네. 그 김나원 선생님 계산이 뭐 약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다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 R1212 그게 예, 그게 그냥 어 예, 그냥 그걸 약간 인지하고 저는 하고 있어서 네. 일단 저도 그것도 하면서도 동시에 좀 네네. 그게 왜 그렇게 되나 좀 그것도 문득 궁금했던 아, 쉐입 겁니다. 네. 오퍼레이터. 네. 네, 쉐입 오퍼레이터의 디터미넌트요. 네. 사실 저는 R1212를 포기했습니다. 네, 저도 그냥 지금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저도 약간 받아들이고 팩트 나서 처리해놓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방향이 먼저 해보고 싶은 건데 뭐냐면 저희가 스무스 세팅에서는 그 R 세타 B로 옮겨줄 수가 있잖아요. X, Y, G랑 R 세타 B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이게 탄젠트 스페이스 간의 그 미분 오퍼레 아니 미분 연산자죠. 미분 연산자 사이에 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폼 사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CP1이라는 그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그 좋은 점으로 인해서 그게 복소화도 할 수가 있죠. 복소로도 다 옮길 수가 있죠. 왔다 갔다. 그래서 일단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계속 해주면서, 근데 저희가 스무스 세팅에서는 그 FTC를 적용을 하신 적 있죠. 서브 스터디에서 저희 그, 그 더블 인테그랄을 라인 인테그럴로 이렇게 바꿔준 그 계산이요. 그 스무스 세팅에서요. KDA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부준혁 선생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 사인 세타 그걸 가지고요. 잠깐 딱 그거를 저번 주 아닌가요? 아닌가요? 다이버전스 디오렘이요? 네, 네. 아니면 스무스 세팅에서 그 KDA가 원래 이중적분인데 그거를 단일적분으로 바꿔가지고 근데 그걸 네, 스무스 세팅에서 한 거잖아요. 했었죠. 네네. 네. 네. 그리고 오늘 복수 버전에서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 전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이 무슨 말씀이신 알겠는데, 근데 쉐이 오퍼레이터로 해도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하면 라플라시안 형태로 바꿀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걸 잡을 수 있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일단 저거를 팩트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저거를 뜯어봐야 되는데, 뜯어보려면 리번 공률 테스트로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일단은 네, 팩트 처리하는 게 아까 말씀처럼 네, 그게 낫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좀 저는 그 제가 저거를 그냥 팩트 처리하는 이유가 미분기야 공부하기가 별로 싫어가지고 저는 저게가 좀 당하기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분기야가 재미는 있어 보이는데
그냥 지금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리만 복수하면서 약간 미국이 하고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남기민 선생님 그 무서운 걸 하시니까 또 항상 대단하신 것 같은데. 예. 뭐 일단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항상 뭐 커브를 이렇게 뽑는다 이거부터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아직 접근을 못 해서. 저도 사실은 쉐이프 오퍼레이터로 뭔가 제가 그때 S2랑 토러스만 좀 쉐이프 오퍼레이터를 계산했어가지고 좀 일반적으로도 계산하는 그 툴을 익히고 싶고 그걸로 가우스 공률을 이제 좀 구해가지고 전병주 쌤께 그걸 라플라시안으로 뜬다라는 걸 저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은 예 이 채팅이 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쉐이프 오퍼레이터. 네, 이게 그 쉐이브 오퍼레이터로 계산을 하려 그러면 일단 노멀 벡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R4만 가더라도 노멀을 이게 그 노멀 방향이 이 디렉션이 아마 이 평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노멀 꺼내기도 좀 귀찮아가지고 그거를 그 인트린식하게 계산을 하려면 그 커버처 텐서, 네, 그 리만 커버처 텐서 그런 걸로 계산을 하는 게 나을 텐데 이하 동문 그거를 뜯어보기는 조금 네. 그러니까 사실 한 사이드는 저는 그 라인 번들, 카르티에 디바이저, 인버터블 시프 1대1 대응하는 거 그거 뭐 CP1에서 그거 하는 거를 마음속에 이게 따로 두면서 근데 한편으로 그 언어를 싹 다 잊어버리고 마치 정말로 액면상으로는 대학교 1학년 학생도 미적분학 그에서 다이버전스 그거 있잖아요. 다이버전스도 다 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액면상으로는 딱 그것만 보이게끔 좀 해주고 싶은 거. 그래서 저도 예, 백지에서 제가 아는 거, 저희가 공부했던 게 사실 두 가지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와인딩 원 폼이랑 와인딩 투 폼은 그 가우스 본의 정리죠. 그 KDA. 그거만으로, 그거를, 그리고 저희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복소로 왔다 갔다 적는 거, x 더하기 yi 해가지고 dg 한 다음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관계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스모스 세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코탄젠트끼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저는 하고, 근데 마음속으로 이미 들어둔 게 있잖아요. 그게 디바이저에 대한 정보가 어딘가에 녹아져 있다. 네. 그래서 그게 복소로 나타냈을 때 그게 들어있다. 그거를 그래도 힌트로 얻은 상태니까, 그 백지에서 정말로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이미 많은 것들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어, 근데 일단 그 라플라시안이 되게 핵심적이라는 거를 조금 이제 알게 되면서 일단 그걸로 보면서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적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레이디언트의 다이버전스니까요. 그쵸? 그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가 그거 라플라시안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그래도 라플라시안이 뭔지는 그래도 아는 상태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한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지만 일단 라플라시안이 중요하다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리고 복수와도 다 고려하면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 좀 지금 저는 다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돼서 막막한 상태인데, 그, 그래서 좀,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트 제가 좀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 디스코드에 여태까지 올라왔던 그 선생님 노트들을 좀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막히면. 이제 노트가 너무 많습니다. 찾기 힘들어요. 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들었던 질문이 처음에 헐미션 매트릭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스모스에서 갑자기 헐미션을 도입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헐미션 매트릭 언급한 것 자체가 이미 복소 내적이잖아요. 헐미션 매트릭은. 헐미션 매트릭이라고 언급한 것 자체가 복소 내적인데 복소 세팅에서도 내적이 되게끔 해주는 그 세팅 자체가 헐미션 매트릭인데 거기에다가 근데 헐미션 매트릭을 쓰고 나면 실수부와 허수부가 나눠지고 지금 실수부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수부에서는 그 J 있죠. 그 J.
그 이렇게 108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준 90도 이펙트요. 그게 잘 호환이 된다 이 얘긴데 오히려 복소 세팅이 먼저였고 거기에 스무스 세팅을 나중에 입힌 그런 관점으로 볼 수는 없을까? 네. 그런 게, 그래야 좀 헐미션 매트릭이, 왜냐면 헐미션 매트릭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복소 세팅으로 본 거니까요. 스무스 세팅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처음부터 R2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좀 언급을 네네네. 하셔가지고, 네. 아, 제가 그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네네. 어, 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어가지고, 어, 음, 그러니까 원래 헐미션 매트릭은 네네. 조건이 그냥 단순하잖아요. 복소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앞에 있는 실수배는 그냥 나오지만 뒤에 있는 실수배는 켤레를 붙여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벡터를 똑같은 걸 넣어주면 항상 양수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뭐 뒤집으면 켤레가 나온다. 그 조건이 헐미션 매트릭이라는 조건인데, 네. 근데 거기에 네네. 네, 실수 파트만 들여다봤을 때 그 J라는 그게 잘 호환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예, 그 되게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네요. 제가 사실, 그러니까 그 2x2 매트릭 그걸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X랑 JX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H에다가, 그러니까 매트릭에다가 X랑 JX를 넣으면 그게 항상 0이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정말 복소수를 존중하는 거라면은 아, I 곱하기 어 뭐 이제 매트릭을 제가 H라고 할게요. 네. I 곱하기 H, 그러니까 HX랑 JX를 넣은 거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I 곱하기 HX에 X 넣은 거니까, 아 이러면은 무조건 이거가 0이 나올 수가 없는데라고 옛날에 그게 되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결을 생각을 해보면은 X랑 X를 동시에 같이 넣으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잖아요. 네네. 매트릭이라는 게. 네네. 그거는 약간 복소 구조여도 무조건 양수가 네네. 나오고. 네네.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X랑 X 넣은 다음에 I를 넣으면은 그거는 그 순허수가 되잖아요. 네. 그럼 리얼 파트가 없는 거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정말 어떤 어, 복소수 레벨에서 뭔가 있고 그거의 리얼 파트로서를 보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리마니안 매트릭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근데 그걸로 한번 이번 주 좀 재미 좀 봐야겠네요. 네. 혹시 더 하실 이야기들 있으실까요? 뭐 이야기가 많죠. 물론 많긴 한데, 아, 저희 할 것도 많아가지고 맨날 아고라도 열고. 많게 하겠죠. 근데 5분밖에 안 남아서, 사실 여기서 더 하면 이제, 윤현미 선생님 말씀같이 플러스 1시간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짧게 코멘트 같은 거 있으면 듣고, 오늘은 굉장히 일찍 종료를 해도 괜찮지 않나. 사실 정규 시간이긴 한, 아니, 다들 너무 열심히 하세요. 이게 일요일에 한 번, 월요일에 한 번, 아고라 한 번, 이러면 일주일에 세 타임을 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고라 들어가면 혼나요. 아고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뭐야, 또 스터디를 해? 거기다가 기대수까지 하고, 아니, 이제 기대수 3기도 아고라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저번 주에 다 까먹었는데, 기대수 3기, 기대수 3기 아고라, 이 뭐야, 복수해석 아고라, 복수해석 서브 스터디. 아, 일주일에 5번. 그래서, 네, 아, 정말 대단하시다. 네. 저는 시간만 된다면 좀 이상적인 스케줄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좀 나쁘기보다는 그 매일매일 뭔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대화로 디스커션 하면서 수학하는 분들이랑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고라는 조금 가끔 제가 참여 못한 날이 좀 많지만 조금 뒤처진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게 그러니까 하면 더 좋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그래서 아고라도 기록으로 잘 남겨주시면 요약이라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다 노트 정리 그거는 못해도 어떤 주제 흐름으로 갔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네. 저도 지금 3분 남아가지고 1분 안에 짧게 얘기하면은 요새 정말 수학 공부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리만 복소 계산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 네, 그 뭔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는 것 같고 계산하는 게 참 이 미분하고 적분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기계적인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관찰할 게 되게 많아서 너무 재밌고 오늘도 그 CP1에서 그 뭐죠? 사파이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나오는 거 확인하는 게 그거 너무 재밌었고 또 쉬프랑 디바이저도 요새 쉬프 디바이저 라인 번들이 세 개가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미분형식과 가우스 몬의 이야기로 보일까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고민을 해야겠어요. 아무튼 너무 재밌네요. 요즘 할 것도 없어가지고 잠만 자거나 아니면은 뭐 먹거나 아니면은 리만 복수 공부 이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일 부럽네요. 약간 밥, 잠, 수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림을 켜놓는 게 몇 개 없거든요. 디스코드에서 알림 켜놓는 게 복소랑 기대수 3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옛날엔 복소 딱 뜨면 무슨 질문을 올리셨지? 한번 봐야지 하고 보고 막 저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올라오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한 12월 중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디스코드 정독을 못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제 오늘 좀 가장 최근 기준으로 먼저 봤단 말이죠. 근데 뭔가, 음, 정호재 선생님께서 하신 그거를 좀 잘 정독을 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좀 디테일해가지고, 음, 근데 액면으로 그냥 보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서 그 흐름이 위에서부터 있었던 거니까, 음, 그러니까 일단 읽어야 할 레퍼런스들은 되게 많지만 지금 잠깐 다 잊어버리고 딱 간단해요, 저는. 그 세 가지 그 1대1 대응을 맞춰보는 거는 그냥 한 사이드가 있고 그냥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는 그냥 백지에서 와인딩 원폼과 KDA를 가지고 어떻게 그냥 해보자 그거예요. 잘 안 되면 CP1의 특수한 상황으로 가져가고요. 원래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 하는 거가 맞죠. 토러스랑 CP1에서 봐야 하는 건데,
오늘 왜 제가 라플라시안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거 때문에 조금 좀 그렇네요. 좀 추상화 어떻게 되는지를 좀 관찰을 잘 해야 되는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작한 게 아니라서요. 네. 네, 네. 그러면 혹시 정은지 선생님 하신 말씀 아, 있으신가요? 할 말은 딱히 없는데 뭐 약간 조금 뭐 저도 좀 뭔가 올릴 때 조금 제가 글을 그렇게 잘 쓰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 올리신 제가 올린 문서가 도대체 뭔 말이냐 약간 좀 알려달라 아니면은 좀 같이 이야기해보자 하면은 제가 시간이 좀 요새는 많아가지고 예, 언제든 뭐 디스코드 1대1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아고라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언제든 그냥 부담 없이 편히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면은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예, 그냥 뭐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알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인 거 아닐까요? 음, 저 구정 때 조금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구정 때 시간이 많으실지 월화수 있잖아요. 월화수 빨간 날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